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무야홍, 조국 수홍으로 하락세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희 TV조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조국 일가 수사는 과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무야홍, 돌돌홍 등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이른바 홍준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곳이 바로 2030 세대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인들과 민감한 이슈인 공정과 연관된 이 조국 일가 수사가 나오자 즉각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조국 수홍을 활용한 조롱성 패러디도 쏟아지고 있고요. 또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오늘 하루만 300건이 넘는 홍 후보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조국 수홍은 민주당으로 가라, 홍 후보의 지지를 철회한다는 등의 비판적인 내용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 토론 직후에는 본인 발언이 이렇게 크게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홍 후보는 토론회 직후에는 다소 싱거운 토론이었다는 소감을 밝히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내 비판을 의식한 듯 반문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생각을 바꾸겠다고 결국 한 발 물러섰고요. 오늘은 TV 토론에서 본인에게 질문을 던졌던 하태경 후보를 겨냥해서 당을 쪼개고 나갔던 사람이다라고 비난글을 올렸습니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조변석계라며 카멜레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홍 후보가 원래 조국 일가 수사에 비판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조국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9월에는 검찰의 용맹정진을 보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가면 훗날 검사들의 표상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다 이 윤 전 총장이 당내 대선 경선 경쟁자가 된 올해 7월 이후부터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라고 말을 바꿨고 조 전 장관이 해당 발언을 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말 바꾸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말이 극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입법해서 탄핵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춘향인 줄 알고 뽑았지만 향단이었다. 탄핵 당해도 싸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정부 아방공지어서 사람이 없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소탈하셨던 분이 아닌가. 국민들께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무야홍, 조국 수홍으로 하락세, 느낌표는 홍승홍박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승자박에 홍준표 후보의 홍을 넣어봤습니다. 보수의 노무현이 되겠다며 봉하마을을 찾는 등 여권 지지층을 향한 홍 후보의 호소가 결국 이번 조국 옹호 논란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죠. 역선택에 빗댄 역준표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이 원로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건 표심에 따른 전략적 판단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사라진 정세균 표가 캐스팅 보트입니다. 정세균 후보가 중도 사퇴를 했죠. 근데 그동안에 득표를 한 득표율이 4%잖아요. 근데 당선관위가 이 표를 무효화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에서 아주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 측의 반발이 심합니다. 박광온 총괄본부장은 오늘 SNS에 대선 후보 선출 특별당규는 불안정 조항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서도 이낙연 후보 측이 이번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원팀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하자 이재명 후보 측이 경선 불복을 시사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세균 후보가 득표한 4%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느냐 마느냐가
결선 투표로 가느냐 마느냐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히 산수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정 후보의 4% 투표가 무효화되면 이 분모인 총 득표수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득표율이 그에 맞춰 조금씩 올라가는데 기존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53.7%로 2.29%포인트가, 이낙연 후보는 32.46%로 1.38%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결선 투표 없이 당 후보가 되는데 다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로서는 이 당원이 가장 많고 본인의 지지 기반이 있는 호남에서 격차를 줄이고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려던 이 본인 전략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말이 이제 호남 경선 발표지 않습니까? 근데 전북 지역표, 원래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그 전북 지역표가 어디로 갈지도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보면요. 현재 호남 민심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주 팽팽합니다. 리얼미터의 광주 전남 지역 조사에서는 이낙연 44.1%, 이재명 35.4%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지만요. 이 모노리서치의 광주 전남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추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사라진 정세균 표가 캐스팅 보트, 느낌표는 사퇴의 다양한 활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후보 외에 사퇴한 후보가 또 한 명 있죠. 바로 의원직에서 사퇴한 이낙연 후보입니다. 엄중 낙연으로 불리던 이 후보가 배수의 진을 치며 승부수를 띄운 건데 호남 경선 판도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